삶의 성패는 사실 뭔가를 잘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부는 물론이고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 기기를 익히는 법, 경영, 재테크, 취업, 사업, 장사,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법까지 우리는 늘 뭔가를 배워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의 캐롤 드웩 박사는 사람이 배우는 기질에 대해 40년 넘게 연구를 해오셨고 사람마다 배우는 스타일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든 잘 배워내는 성장 마인드셋과 그렇지 못한 고정 마인드셋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일까요? 다음의 6가지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세요. 설명에 앞서 가정 환경, 문화, 신체 조건 등에 따라 능력에 불공평한 차이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든 배워내며 역전을 해내는 능력이니까요. 체크 포인트 1번. 재능은 타고난다고 믿는가? 타고난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걸 뒤집는다고 생각한다면 고정 마인드셋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무의식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노력을 안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환경의 불공평함은 인정을 하면서도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실력이 늘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성장 마인드셋에 가깝습니다. 일단 해보면서 배우는 기질이 강하고 경험을 통해 얼마든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이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바로 인간은 뭐든 배워내고 지금보다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느냐, 아니면 인간은 어차피 타고난 건 크게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고 믿느냐, 시작선에서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겠죠. 체크 포인트 2번. 시험을 볼 때 점수만 난다면, 그리고 절대 걸리지 않는다면 컨닝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생각하셨다면 고정 마인드셋, 그럼에도 컨닝보다는 직접 풀어보겠다고 하신 분은 성장 마인드셋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답지를 보거나 컨닝을 하게 되면 실력이 늘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나 단순 점수만 신경을 쓴다면 어떤 것을 깊게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은 컨닝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겠죠. 차라리 틀리고 그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서 결국 배워내면 기뻐하는 그런 기질이 성장 마인드셋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과목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체크 포인트 3번. 자꾸 실패하면서 배우려 하는가? 실패를 대하는 자세는 마인드셋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합니다. 마치 영어학원에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것과도 비슷하죠. 역시 고정 마인드셋의 기질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수할지라도 자꾸 말을 해보려 합니다. 없는 기회도 만들어서 준비한 농담을 영어로 던지고 웃겨보고 쉬는 시간에도 말해보려 하죠. 성장 마인드셋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내향적 혹은 외향적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우는 스타일의 차이인 것이죠. 체크 포인트 4번. 조언을 적극적으로 나누는가? 조언을 잘못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정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걸 알다 보니 조언도 조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조언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오히려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조언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성장의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심 어린 조언도 모두 기분 나빠하곤 합니다. 일종의 방어 기제처럼요. 조금만 열린 시선에서 보면 건강한 조언은 되려 찾아 나서야 합니다. 대부분 뭔가 잘 배우고 해내는 사람은 이런 기질이 있죠. 마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여러 유튜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과 아닌 것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체크 포인트 5번. 어려운 것을 만나면 피하는가, 도전하는가? 세상 어떤 것을 배워도 쉬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게임도 잘해서 레벨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말이죠. 쉬울 땐 좋아하다가 어려운 것이 나오면 곧장 귀찮다 혹은 이제 관심이 없다라면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고정 마인드셋의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이라면 조금씩 더 어려운 걸 해보고 해결해보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적절히 난이도를 지속적으로 올려가는 건 몰입과 재미를 부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크포인트 6번. 잘 몰라서 끙끙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가? 이 항목은 노력을 대하는 자세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공부나 끙끙대며 배우는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라 보는지 갈리게 됩니다. 모르는 걸 숨기려 하면 배울 수도 없다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는 자세 혹은 남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자세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노력하며 끙끙대는 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스키에서도 넘어지는 건 배우는 과정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넘어지고 조금이라도 더 자주 넘어지는 것이 하루라도 더 빨리 안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6가지 체크 포인트를 설명드렸는데요. 3, 4번은 예, 1, 2, 5, 6번은 아니오가 나왔다면 성장 마인드셋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마인드셋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마인드셋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이 잘했던 건 이미 성장 마인드셋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이 배우기 힘들어했던 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고정 마인드셋이 발동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학교 과목이나 사적으로 뭘 배우거나 일을 함에 있어서요. 그 부분에선 성장 마인드셋이 발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패턴을 잘 살펴보시고 다른 일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성장 마인드셋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두 마인드셋의 차이를 알게 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더 키울 수 있는 2가지 팁을 공유합니다. 하나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기. 그리고 2번째는 성적보다 노력을 칭찬하기. 이 2가지입니다. 등산을 싫어하면 산의 정상에 오르기 힘든 것처럼 과정을 중시하는 마인드셋을 가져야 끝까지 갈 수 있는 법이죠. 인간은 결과나 점수에만 집중하다 보면 겉멋이나 꼼수를 찾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결국 진짜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칭찬도 스마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을 때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넌 천재야, 이런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똑똑하니까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못 봤을 때 아이들은 난 멍청하구나, 바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너 정말 자세가 좋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 시험을 못 봤을 때에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해바라기 같은 식물들은 햇볕의 방향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사람도 칭찬의 방향으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성장 도구는 캐롤 드웩 박사님의 성장 마인드셋이었습니다. 테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도 박사님의 강연을 한글 자막으로 볼 수 있고요. 박사님의 책은 국내에서도 마인드셋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본이 출간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재미있게 성장의 도구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도구 상자였습니다.